혹시 요즘 일주일 내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없으셨나요? 잠깐 멈추세요.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3배 높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9%더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8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음식도 운동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12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의 고독, 그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있으셨나요? 안부를 물어준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미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4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아는 어르신 10분 중 4분은 오늘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웃 사람의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가 어색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눈을 피하고 문을 닫으면 그 다음 날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손주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하루가 모자랍니다. 예전에 우리 삶의 리듬을 이어주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동네 어귀에 모이던 정자나무도 없어졌고 골목길 평상도 없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세대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자리를 지켜주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조용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영 어르신은 올해 74세입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고 구역장으로 마을 사람들의 안부를 늘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다니던 교회가 재정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분들 사이에서 다시 관계를 쌓는다는 것이 이 나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집에 계시는 날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에는 이틀,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날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누군가 기다리는 곳이 없다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요.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핵심입니다. 고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독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독이 뇌를 망가뜨리는 충격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뇌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도록 해주는 세포입니다. 누군가 웃으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누군가 슬퍼하면 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세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62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그룹과 거의 고립되어 지낸 그룹을 비교했더니 고립 그룹에서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비율이 2.7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도 현저히 빨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의견을 나누는 것, 함께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혼자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 뇌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대화할 때처럼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기능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회적 고립 상태가 계속되면 뇌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혈액에서 뇌염증과 관련된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염증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물이 흐를 때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막혀 있으면 안쪽이 굳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감정을 나눌 때는 뇌가 맑게 흐릅니다. 그러나 연결이 끊어지면 뇌는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늘었나요?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나요?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 사회적 고립이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심장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 심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심장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입니다. 그런데 심장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 아셨나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장 질환 위험을 29% 높이고 뇌졸중 위험을 32%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이라고 합니다. 담배 15개비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외로움이 바로 그 정도의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단기간 분비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인 고립 상태가 계속될 때입니다.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이 상태가 몇 년씩 계속되면 심장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망이 거의 없는 그룹은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혈압마트를 먹고 있어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은 그 효과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잠깐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밤에 혼자 쓰러지셨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 자체가 이미 심장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실제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따라서 고립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직접 타격을 받는 신체적 문제입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평생 믿고 의지하던 공동체에서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끼고 가꾸어온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모아 세운 건물이 재정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본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분이 권력과 돈 문제로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실망이나 배신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직접적인 건강 피해를 줍니다. 신뢰 붕괴와 배신감은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적인 사회적 불신 상태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흔들리면 소화장애가 생기고 수면장애가 오며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작은 병에도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상처가 실제로 통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부감과 배신을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부위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상처는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다니던 공동체가 무너진 뒤에 갑자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유 없이 피로하고 무릎이 전보다 더 아프다고 하십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아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인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받은 충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상실이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사회적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인데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그룹 모두에게 같은 감기 바이러스를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립된 그룹은 사회적으로 활발한 그룹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같은 바이러스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바로 면역세포의 활성도 차이입니다.
혼자 있을 때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경비원들이 피곤해서 제대로 근무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암세포를 잡아내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7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한 결과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그룹은 고립된 그룹에 비해 독감 예방 접종 후 항체 형성 효과가 1.9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주사를 맞아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의 몸이 더 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자식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 세대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강인함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눈빛, 가족의 목소리, 공동체의 따뜻함, 그것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절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사라지면 몸도 함께 흔들립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버드가 80년 동안 찾아낸 수명의 비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938년부터 시작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724명을 아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80년 이상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역사상 가장 긴 장기 연구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이 80년 동안 수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부자인 사람이 더 오래 삽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치매를 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80년 연구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오래 살게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했습니다. 친구가 수백 명이라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이라도 진정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신체적 통증에도 더 잘 견뎌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50세에 자신의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이 50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80세에 훨씬 더 건강했다는 것이다라고요. 50세에 관계가 좋은 사람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80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다음에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세대 간 단절이 몸에 남기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즘 자식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종교를 거부한다고,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이해 못한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봐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의 각도에서요. 자녀와 갈등이 있거나 손주들과 거리감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0대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룹은 혈압이 평균 11포인트 저람 더 높았고
수면의 질은 34% 낮았습니다. 또한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관계가 좋은 그룹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적 안정감을 건드립니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무리에서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뇌에게 나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몸 전체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하여 결국 만성적인 신체 피해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전통적인 공동체에 거리를 두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은 평생 여러분이 가르쳐준 정직함과 진실함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에서 실망을 본 것은 그들의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가족 화목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실제 병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평생 믿어온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내가 10원 한 장도 아껴서 낸 헌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말씀에는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배신감, 분노, 허탈감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것을 그냥 참고 삼키셨습니다. 그런데 의학은 말합니다.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억압된 분노와 배신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신체 질환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무엇일까요? 소화 불량과 위장 장애가 첫 번째입니다. 만성 피로가 두 번째입니다. 근육통과 관절 통증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입니다. 이것을 심리 신체 질환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슴에 맺힌 것이 풀리지 않으면 병이 된다고 하셨지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무작정 참거나 혼자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분노와 상처를 반추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해소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결입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둘째, 고독은 치매 위험을 2.7배 높이고 뇌 기능을 가속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셋째, 만성적 외로움은 담배 15개비와 맞먹는 신장 위협입니다. 넷째, 신뢰 붕괴와 배신감은 실제 신체 통증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다섯째, 공동체 상실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직접 약화시킵니다. 여섯째, 80년 하버드 연구는 관계가 콜레스테롤 관리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일곱째, 세대 간 단절은 혈압을 높이고 만성 통증을 증가시킵니다. 여덟째, 억압된 감정은
실제 신체 질환으로 전환됩니다. 자, 이제 남은 이야기들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8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함께 해주세요. 이 다음 이야기들이 어쩌면 오늘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립되는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라던 시절에는 고립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공동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날이면 온 마을 사람이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이사를 오면 이웃이 먼저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아파트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그 자연스러운 연결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되던 공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시장이 대형 마트로 바뀌고 동네 목욕탕이 사라지고 이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던 그 자리들이 차례로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안부를 묻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공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공간의 상실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이 서울 3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거주 지역의 공동체 공간이 활발하게 운영될수록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낮았고 건강 상태, 자기 평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모이고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공동체 공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재정 문제, 신뢰 붕괴, 공동체 상실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공동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를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그 자리가 이미 공동체입니다. 아는 이웃 2분과 일주일에 한 번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보세요. 점심을 함께 먹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 혈압을 재주고 오늘 밥은 잘 드셨는지 확인하는 소소한 약속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이면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면역력을 지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는 디지털 연결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 대화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식사 사진을 올려보세요. 지금 바깥 날씨가 좋다고 알려주세요. 그 작은 공유들이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물론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 디지털 연결은 고립을 막는 중요한 보조 수단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팠던 이유를 잠깐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다시 건강한 연결을 만들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모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는 쌓기 어렵고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도 반드시 끝이 아닙니다. 신뢰는 정직한 행동의 반복으로 다시 쌓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신뢰를 회복시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큰 건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의 작은 약속들이 쌓이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셨던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무 늙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도 없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맡고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웃집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문을 가끔 두드려 보세요. 아파트 경비실에 가끔 따뜻한 음료를 건네보세요. 문화센터에서 본인이 잘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기여가 쌓일 때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서울아산병원이 추적한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역할을 가질 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사망률이 44%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가 몸을 살립니다. 우리 세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디며 이 나라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과 지혜는 지금도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작은 자리를 찾아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함께 살릴 것입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고독과 사회적 고립은 담배보다 더 위험한 건강 위협입니다. 둘째, 관계는 뇌를 지키고 심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의약품입니다. 셋째, 연결의 회복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건물이 무너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외로운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이미 연결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9번째 이야기입니다.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효과적인 2가지 방법과 보너스 1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혹시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신가요? 예전 이웃, 오래 못 만난 친구,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밥은 드셨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연결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받는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똑같이 분비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단 한 분에게라도 안부 문자를 보내보세요. 아주 짧아도 됩니다. 오늘 생각났어요.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에도 그분의 하루에도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하루 한 번 이상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을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3년 후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하루 한 번 전화 한 통, 문자 한 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매주 한 번 몸을 움직이며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운동보다 함께 하는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동기부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뇌에서는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많은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자극받는 것입니다. 동네 공원에서 함께 걸을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파트 단지에서 아는 분을 만나면 잠깐 같이 걸어보자고 먼저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큰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가 이미 공동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타인과 함께 신체 활동을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7% 낮았고 인지 저하 속도도 상당히 느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몸을 위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었던 사람, 실망을 안겨준 공동체, 그 분노를 오래 안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몸이 짊어지는 짐이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용서 훈련을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으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용서는 미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물론 깊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고 있는 분노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족과의 화해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교회를 떠났다고 젊은 세대가 전통을 외면한다고 서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녀에게 왜 안 오느냐고 비판하는 것과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것은 없니라고 먼저 묻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관계를 더 가깝게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가까워지면 양쪽 모두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정기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손주들은 어떤가요? 조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높고 우울과 불안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대 간 연결은 양쪽 모두를 건강하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손주에게 전화보다는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요즘 세대는 갑작스러운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니? 이런 짧은 메시지 하나가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이 공동체와 신앙에 대해 갖고 있는 실망감을 먼저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않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들이 실망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한다고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주 1회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9% 낮았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다음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연결은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동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있습니까?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이 있습니까? 이런 곳들이 새로운 연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새로운 공간에 처음 들어갈 때의 어색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얼굴이 익숙해지고 이름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쌓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무언가를 받으러 가기보다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시면 더 빨리 연결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 하신다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신다면, 옛날 이야기를 잘 해주신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면 관계는 더 빠르게 깊어집니다. 질병관리청 사회적 건강 분야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나눔 활동에 참여할 때 단순히 모임에만 참석하는 것보다 인지기능과 우울증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십니다. 평생 헌신했던 곳에서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아픔을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압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바쳤던 순수한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그 정성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쓰였다면 그것을 잘못 다룬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귀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살릴 때입니다. 어떻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해보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경비원 어르신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행위들이 축적될 때 우리 뇌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작은 친사회적 행동을 실천한 그룹은 6주 후에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줄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험한 상처, 배신감, 그 감정들을 글로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기장에, 노트에, 혹은 그냥 종이 한 장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디서 상처받았는지, 무엇이 가장 아팠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세포 활동이 증가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종이 위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래 참고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참고, 가난한 시절 버티느라 참고, 체면 때문에 참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12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한국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 고독은 치매 발병 위험을 2.7배 높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관계가 뇌를 살립니다. 세 번째,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와 맞먹는 심장 위협입니다. 심장 건강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뢰 붕괴와 배신감은 실제 신체 질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상처는 비유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상실은 면역세포를 약하게 만듭니다. 같은 주사도 관계가 풍부한 사람에게 더 잘 듣습니다. 여섯 번째, 하버드 80년 연구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좋은 관계가 가장 강력한 건강 지킴이입니다. 일곱 번째, 세대 간 단절은 혈압을 높이고 만성 통증을 만듭니다. 자녀와 화해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억압된 감정은 소화장애, 만성피로, 수면장애로 나타납니다. 삼킨 감정은 몸으로 빠져나옵니다. 해결책으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매일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것. 둘째, 매주 한 번 함께 몸을 움직이며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보너스로 용서.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제도가 흔들려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살아있으면 건강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손주 결혼식까지, 그 다음까지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픈 경험도 회복된 이야기도 그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